지적장애 여고생 집단 성폭행 관련 학폭위 처분 통보서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는 2차 피해가 더 커질까 분노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부안 지진으로 피해를 본 건축물에 대해 2차 안전점검을 합니다. 점검 대상은 1차 점검에서 사용상 유의 판정을 받은 건물 20개입니다.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의원이 후반기 제2부의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의 출마는 민주당 의장단을 구성하려는 데 대한 견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도주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4살 A군 등 2명은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 열쇠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차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고생 집단 성폭행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최근 담당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과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전북방송이 입수한 학폭위 처분 통보서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처참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는 2차 피해가 더 커질까 분노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믿기 힘든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3월. 내가 영상을 찍었고 애들 사이에 이제 파다하게. 사건 발생 2달여 만에 이런 정황을 포착한 교육당국은 심각성을 감안해 긴급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학폭위는 관련 학생들의 사실 확인서와 추가 자료, 참고인 진술을 심의한 결과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고 2년 8개월 동안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전학 조치조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중학교여서요. 저희가 태학은 없어요. 무슨 조치가 내렸다라고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취재진이 입수한 학폭위 처분 통보서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세 학생 모두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으로 보아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학생은 2차례, 또 다른 학생은 3차례에 걸쳐 여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심지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여준 점으로 보아 고의성이나 지속성도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동의를 얻었다는 등 변명도 제각각으로 세 학생 모두 반성하는 정도가 낮거나 아예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피해 여고생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2차 피해가 더 커질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얘네들이 우리 집을 안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많이 불안한 거예요. 이 나라 살라니 당장 돈 없고 정배 생기부터 가지고 뭐 얼마나 살겠어요. 피해 여고생을 중학생 때부터 지켜봐온 사회복지 전문가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과 효과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을 할 때도 아이는 다른 아이 같으면 웃지 못할 상황인데 웃으면서 진술을 했어요.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의 강화, 그리고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고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들 가운데 촉법소년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 교육당국은 이번 학폭위 조치에 대해 가해 학생 측의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청구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부안 지진으로 피해를 본 건축물에 대해 2차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1차 점검에서 사용상 유의 판정을 받은 건물 20개로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건축물과 전기, 가스 등에 대해 점검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추가 여진 발생이 없어 현장 긴급 심리 상담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을 안심버스 운영으로 마을 단위 심리 지원을 계속하고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기존 상담자를 추적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으로 주민들이 열흘간 785건의 심리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제12대 전북자치도의회 후반기 제2부의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24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로 도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출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후반기 의장 후보로 문승우 도의원을 제1, 2부의장 후보로 이명현 도의원과 김희수 도의원을 각각 선출해 민주당 의장단을 구성하려는 데 대한 견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의원 40명 중 민주당 소속은 37명, 나머지 3명은 국민의힘, 진보당, 정의당 소속입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도주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수절도 혐의로 14살 A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 3일 새벽 익산 지역 아파트에 주차된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량 내부에 열쇠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차를 훔쳐 운행하다 전주시의 모 대학교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국의 골목 상권이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서울의 유명 골목 상권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국내 대표 문화거리인 홍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마포구가 추진한 레드로드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빨갛게 색칠을 하고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채웠다고 하는데요. 되살아난 홍대 상권의 비밀을 딜라이브 조성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대를 관통하는 붉은색 길. 마포구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며 호기롭게 홍대 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래된 시설물을 철거했고 무대와 공연장, 편의시설을 추가했습니다. 굴뚝 산업도 없고 스타트업 유치도 어려운 우리 마포구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만이 살 길임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홍대 거리 특유의 감성을 더 돋보이게 하는 전광판과 야외 무대 등의 장치들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사람들이 여기에는 없고 저 위쪽에만 많았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밑에 있는 거리들도 알고 또 코로나가 끝나고 상권들이 더 살아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볼거리가 많이 생기고 원래는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였는데도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있으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행인이 가방을 내려놓고 피아노 연주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홍대 앞은 거리 예술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홍대 레드로드가 첫 선을 보인 건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경의선 철길부터 홍대거리, 당인리 발전소까지 이어지는 2km 길이의 길을 변화시킨 것. 길은 아론부터 알텐까지의 구역으로 나뉘는데 구역마다 각기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레드로드의 시작점인 아론과 알투 구역은 음식점과 카페, 버스킹 거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R3는 아담하지만 감각 있는 의류 상점과 액세서리 가게들이 줄을 이룹니다. R4는 화려한 색채를 가미한 디자인의 축제거리입니다. R5는 지역 예술가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로드 갤러리가, R6는 노상주차장을 없앤 자리로 다채로운 색감의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매출 신장 등 상권 변화는 일어났을까? 이를 증명하는 여러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K뷰티 쇼핑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한 업체의 경우 409%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고 한 카드사 조사 결과 10대와 20대가 주말 외식을 위해 자주 찾는 지역 1위로 홍대 일대가 꼽혔습니다. 또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레드로드 조성전 12.2%에서 조성 이후 9.8%로 감소했습니다. 그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나 한국부동산원의 임대 동향 조사 보고를 자료를 참고했을 때 레드로드 조성 전과 조성 후의 관광 소비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도 전국 평균 대비 더 상회하는 그런 관광 소비가 발생했다는 그런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었고, 상권 변화에 대한 체감은 무엇보다 상인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홍대 소상공인 번영 회장은 레드로드 사업의 효과는 만점이라며 R1과 R2 구역의 경우 100% 이상, R3와 R4 구역은 30%에서 40%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과가 100점 만점이죠. 그거 없었으면은 여기 홍대 다 죽었어요. 1년 만에 그냥 딱 헐어버리고 너무 좋게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앞으로 올라오면서 그 레드로드 3 쪽에 웅벽 있던 거 다 털어가지고 사람들 쉼터로 만들고 현대판 기적이다. 거기는 사실 그 상인들은요, 권리금이 최소한 1억 이상씩 올랐어요. 상인들은 또 단순히 길의 색깔을 바꾸고 특정 시설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거리의 의미를 재부여하고 거점화한 것에 큰 점수를 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게 매출의 손님이 80%, 70%가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광객들이 모이게 되는 그 계기가 넓은 광장들이 자리하고 있고 또 버스킹 공간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져서 외국에 홍대가 단순히 상업에만 이제 집중된 곳이 아니라 거의 365일 버스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레드로드 하면 이렇게 문화가 있는 곳, 이렇게 예술이 흐르는 곳,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홍대만의 독자적인 생존 전략이 통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까지 더해진다면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같은 것들을 자기들의 수익에 하다못해 1%만 내놓더라도 홍대 같으면은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재원이 될 수 있거든요. 한때 부흥의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든 수많은 거리들. 홍대 거리는 90년대 명성을 이어 레드로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의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도의장 체제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민주당 의장단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결과 전주와 군산, 익산, 3개시의 쏠림 현상이 고착화된 데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의원들의 투표 성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후문입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 중심의 정치가 결국 호남 정치를 변방으로 내몰고 국가 균형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북도 갈수록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개시가 경제와 교육, 문화에 이어 정치 영역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단위 지역구를 둔 상임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의 윤수봉 의원, 문화안전 소방위원장의 박정교 의원,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의 임승식 의원 등 단 3명뿐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돼 왔지만 도의회 의석수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